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역대 최소 거래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전월세 등 임대차 거래는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이나 경기 불안 여파로 인해서 시장 침체가 지속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집을 사려고 하는 실수요는 줄어들고 임대차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월세 거래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부동산 투자에 좀 반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부동산 오네어 순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강의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인기 지역 두 지역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과 그리고 도봉구 창동에서 투자 가치 높은 물건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상담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사항이나 이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94 전화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차근차근히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오네요 시작해 볼게요. 네, 목요일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역 분석과 시장의 핵심 이슈 분석 도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입니다. 역시나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한 주간에 알아야 할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심 개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급을 계속해서 늘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이 도심과 도심 외 지역으로 어떤 식으로 규제를 완화를 해서 신규 공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택지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철거를 하고 용적률을 완화를 시켜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해제됐던 정비 예정 구역을 다시 지정을 하고 정비 가능 구역을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이 정비 가능 구역이라는 게 이제 2030 도시 기본 계획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말이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정비가 가능할 수 있게끔 구역을 지정한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 곳곳의 재개발 사업을 좀 더 빠르고 수월하게끔 할 수 있게끔 가능한 게 바로 이제 정비 가능 구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정비 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시 기본 계획에 도시 예정 구역이 있어야지만 재개발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비 가능 구역을 새롭게 지정을 해서 정비 예정 구역의 절차 없이도 노후도라든지 세부 기준만 충족이 되게 된다면은 재개발 사업을 가능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업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절차가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개발 계획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심과 도심 외 지역으로 나눠서 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도심 외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청량리, 왕십리, 용산, 가산, 대림, 신촌, 연신내, 불광, 사당, 이수, 성수, 봉천, 천호, 길동, 동대문 등 11곳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역 500m 이내의 산업과 준주거,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60% 이상, 그리고 과소필지 40% 이상, 그리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급을 이루어지게끔 하는 개발 계획이 되겠고요. 그리고 도심 같은 경우에는 해제됐던 정비 예정 구역을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동대문이라든지 남대문로 5가 같은 경우에는 정비 예정 구역으로 다시 지정을 해서 이 지역을 이제 뷰티라든지 아니면은 패션의 허브 계획으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녹지를 30%
더 설치를 하게 된다면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합니다. 개방형 녹지를 30% 초과 설치 시에는 초과 면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최대 100%까지 줄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혼합적으로 다 건설할 수 있게끔 이러한 주거 형태도 마련을 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제 살펴 나오는 개발 계획들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에 이제 종부세 이슈가 또 굉장히 많았죠.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세금이 얼만큼 절세가 되는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얼마만큼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편차가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1세대 1주택자 판전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종부세에서 주택수를 제외를 해주기 때문에 세율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일시적 2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47,000여 명, 상속주택은 10,000여 명, 그리고 지방의 저가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35,000명 등이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달 말에 홈택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하셔서 꼭 완화 정책들을 한번 가지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제 지방의 저가주택의 기준 공시 가격이 나왔죠. 원래는 뭐 2억이 되겠다, 뭐 3억이 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3억 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된다면은 뭐 투기성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방 저가주택의 부동산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조금 높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시행령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한 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시적 2주택 요건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 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거나 지분율이 40%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이고요.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상속주택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자, 그리고 지방의 공시지가 3억 원 이하를 소지하신 분들은 이번 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꼭 혜택 놓치지 않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미 이사님을 통해서 이번 주 핫 이슈에 대해서 저희 전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 조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빠르게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착순 10명까지 저희가 받을 예정인데 매주 화요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장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전문가의 입장을 통해서 아주 꼼꼼한 전략들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짚어드렸던 이슈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 그냥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박미 이사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제 떠나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지역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투자의 1번지라고 불리우고 있는 강남입니다. 강남구 내에서도 정말 많은 1, 2인 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바로 이제 논현동이 되겠는데요. 논현동에 위치한 소형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아시다시피 거래량도 없고 그리고 가격이 또 곳곳에서 떨어지는 현상들을 보고 있는데요. 바로 큰 이유가 바로 이제 금리 이슈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없고
그리고 이제 전세나 월세로 많은 분들이 지금 눈을 돌리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이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월세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월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리를 마냥 계속 올릴 수는 없겠죠. 지금이야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가 오히려 더 이자 때문에 더 나으니까 월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제는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전세 수요가 받쳐지면서 전세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은 한 템포 좀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막상 지금 내가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더 떨어질 생각으로 사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현황들을 좀 잘 살펴보신다면은 한 템포 좀 쉬는 공부하는 시간으로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된 지역, 그리고 뭐 한강뷰, 그리고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가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고가도 나오고 있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아파트라든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소형 주택하고는 약간의 접근의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아파트 새로 지어질 분양 가격들도 지금 또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공표가 됐죠. 아무래도 이제 공사비라든지 이런 뭐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분양가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가격 자체가 땅 가격으로 대부분 형성이 됩니다. 뭐 건축비는 전국 어디서나 다 비슷하죠. 결국에는 땅값으로 인해서 가격 차이가 크게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도 가장 높은 땅값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강남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핵심 지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역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노선이 좋습니다. 9호선을 가지고 있고요.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입지에 형성되어 있는 신축 주택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세는 5억 5,300만 원에서부터 5억 9천만 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억 원 이하의 매물이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해보신다면은 취득세 절감 효과 85%까지 절감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귀한 가격에 귀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 실투자 금액은 전세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로 똘똘한 한 채 잘 가지고 계신다면은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남구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임차 수요층들을 가지고 있죠. 주변에 많은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뭐 상권이라든지 워낙 잘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의 1번지라고 불리면서도 젊은 층들이 한 번쯤은 거주해보고 싶은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내가 굳이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내 집 근방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주변에 일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임차 수요 자체들이 다양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할 텐데요. 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제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차 수요와 그리고 수많은 개발 계획 호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값 자체는 떨어질 일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강남의 가격이 뭐 서울에서 넘버원이지만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핵심의 호재들이 바로 이제 강남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뭐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GBC 건설로 인해서 앞으로 강남은 더욱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솟아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국과 서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제 일자리가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많은 일자리들이 아무래도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 수요층 자체들도 몰려들고 그만큼 이제 양극화 현상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서울과 그 밖에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격차는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구가 되겠고요. 탄탄한 일자리 수요가 받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의 수요층 자체들은 여전히 넘쳐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서울 공동주택 공시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시더라도 강남구가 굉장히 높은 집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하게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호선 라인을 끼고 있습니다. 9호선 라인의 언주역에서 도보 3분 정도 걸리는 논현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먹자골목 쪽이 아니라 아파트를 끼고 있는 언주역 라인의 논현동이기 때문에 좀 쾌적하면서도 편리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논현동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노선들을 굉장히 아주 가깝게 그리고 버스 노선까지도 아주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겠는데요. 3호선, 7호선, 9호선, 2호선을 모두 도보권으로도 굉장히 가깝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당선이라든지 오른쪽에 분당선 라인도 끼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삼성역 라인에서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구의 개발 호재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잠실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삼성동이라든지 청담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지금은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지 않죠. 갭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고 실거주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남에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갭 투자로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뭐 논현동이라든지 역삼이라든지 학동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음 보게 된다면은 이제 워낙 주변으로서 테헤란로의 중심 추구를 형성을 함으로써 여러 개발 호재들로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저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구로 인해서 마치 산업단지의 중심지로 손꼽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숙박, 업무, 컨벤션, 공연장 등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고용 창출 효과, 일자리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탄생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무려 120만 명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요층들을 다 흡수시킬 수 있는 지역, 강남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밀도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층 자체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GBC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요. 사업비 자체도 어마어마하고요. 이제 대기업의 이제 산업 자체들이 바로 이제 삼성동에 들어서면서 그 주변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개발 사업도 추진이 되면서 단순히 교통 환승센터가 아니라 놀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들이 이렇게 같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남하면 굉장히 교통이 편하기는 하지만 차들이 굉장히 많이 막혔는데요. 이제는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로 인해서 더욱더 수월해지면서 이제는 교통까지 굉장히 좋아지는 강남으로 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영동대로예요. GTX A 노선과 C 노선, KTX 위례 신사선, GTX 버스 노선 52개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노선들이 들어서면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통이 편리하지만 앞으로 강남에 들어설 노선들이 굉장히 많죠.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단계가 개통이 됐고 지금 2단계 연장 사업이 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GTX A 노선, C 노선이 들어오고 또 위례 신사선, 신사역에서부터 삼성역을 거쳐 위례 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위례 신사선까지 여러 다양한 노선들이 지금 강남을 향해 집중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 지어지고 있는 다세대
다세대 주택들의 신축 한번 분위기 한번 살펴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에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임차 수요층들이 맞게끔 좀 모던하고 굉장히 깔끔한 형태로 집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투룸 구조 보여드리고 있고요. 1, 2인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을 만한 규모와 그리고 이제 풀 옵션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요즘은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못지않은 대체제의 역할로서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방과 그리고 부엌 그리고 이제는 이 방을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시켜서 넓게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수요자의 니즈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도 다세주택에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직접 나오셔서 요즘에 강남에 지어지고 있는 신축 투룸들의 어떤 식으로 지어지는지 한번 분위기를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우선적으로 굉장히 착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투룸인데도 불구하고요. 5억 5,300만 원에서부터 5억 9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뭐 다른 지역 같은 강남의 입지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6억 원을 넘어선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같은 논현동 안에 위치하고 있는 논현초 근처 이런 지역의 신축들은 이미 다 6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하의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 금액은 전세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희망하신다면은 보증금 약 2천만 원에 월 140에서 15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까지 매력적인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으로 저희가 투룸 보여드렸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이 첫 번째 물건에 관해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관심이 있다 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94 저희가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물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느 지역일까요, 전문가님? 네, 이번에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녹지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지만 일자리가 부족해서 좀 배드타운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도봉구 창동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이 지역을 신경제 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또 응축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창동과 노원구 상계동을 잇는 그 지역 자체를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개발 계획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이 좀 불편을 했지만 이제는 GTX-C 노선까지 들어선다면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또 변모를 하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 이 지역을 창동 상계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형성을 하면서 이 지역에 수많은 것들이 일자리라든지 문화 산업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창동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과 4호선이 동시에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노원역은 4호선과 7호선이 동시에 지나가고 있는데요. GTX-C 노선이 창동역에 들어서게 된다면은 삼성역까지는 10분대에 또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지로서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도상으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노후화된 주택들을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창동과 노원역 주변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축 주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귀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창동의 가장 큰 핵심 개발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레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K-팝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 위상에 걸맞게 아레나가 바로 창동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2만여 석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연마다 250만 명의 관람객을 또 수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로 인한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의 음악 도시 하면 이제 창동이 바로 떠올릴 정도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순간만큼 역시나 주변의 상권까지도 같이 발달이 되는 그러한 기대하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피스텔 큰 두 개 층이 들어서면서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직장인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젊은 층들의 수요층도 끌어당길 수 있는 호재가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창동 차량 기지가 경기도로 또 이전이 됐죠. 이제 창동 차량 기지와 어떻게 보면 이제 7만 5천여 평 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단지의 개발 예정 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량 구역이 이전이 되면서 IT라든지 바이오 산업단지로 만들겠고요. 그리고 이제 도봉면허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경제 기반형으로 만들기 위한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선다라고 하니까요. 이제는 많이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GTX 신호선이 창동역으로 들어서게 된다면은 이제 왕십리를 거쳐 삼성역까지 굉장히 단시간에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입지적인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중랑천을 끼고 동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의도 10배 이상의 수변공원이 또 만들어지면서 삶의 질까지 더욱더 만족시켜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창동역 주변에는 보통 이제 쓰리룸이 인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2개나 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 2인 가구보다는 아직까지는 자녀를 같이 기르고 있는 3, 4인 가족들의 수요층 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방이 3개 이상인 주택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동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주택들의 모델하우스를 한번 뽑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아파트 못지않게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로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3룸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2개 가격이 4억 초반부터 중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뭐 해놓으셔도 좋고요. 실거주 하셔도 좋고, 지금 가격이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예상 실투자 금액이 약 6천만 원에서부터 7천만 원으로 3룸의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약 5천에서 월 110에서 12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3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두 지역 살펴봤는데요. 입지, 호재, 미래가치뿐만 아니라 가격적도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 물건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시거나 관심 있으시다면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돌아와서 2부에서 더 알찬 정보 제시해드릴게요. 네, 부동산 오네요. 현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전화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뭐 궁금증이나 고민,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미나에 참여하고 싶다 모두 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지역 분석 도움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셔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위버라인의 박준우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지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강남 4구 중 한 곳으로 이제 자족 도시로 변모 중인 곳입니다.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죠. 강동구 성내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2030 플랜의 핵심 지역이자 직주 근처 입지로 많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1.5룸 오피스텔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분석 지역 저희가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위치는 5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밖에 걸리지 않고요. 시세는 2억 2,500만 원에서 2억 3,500만 원인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강남 4구 중 한 곳입니다.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계속해서 또 지역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네, 강동구 성내동의 물건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두 개 노선이 모두 지나는 이 천호역이 도보 1분 거리로 정말 초역세권이면서 또 더블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고요. 또 1, 2인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이 풀옵션 구조의 1.5룸 주택입니다. 매매가는 2억 2,500만 원에서 2억 3,500만 원 선이고요. 전세가가 2억 2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으로 전세가 활용하셔서 투자 시 실투자금 500만 원이라는 이 초소액으로 이 천호역 초역세권 주택에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강남권 지역 투자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역 분석부터 먼저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네, 예전에는 이렇다 할 이 업무타운이 없어서 이 배드타운이었던 이 강동구가 이 강동구 내에서 첨단 업무단지 조성으로 이 베지밸리 조성으로 또 배드타운에서 자족도시 강동구로서 이 강남 4구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연장에 또 9호선 연장까지 정말 한 개만 진행이 되어도 이 부동산의 입지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이 교통 호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또 인근에서 이 재개발까지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통 호재로 인한 지속적인 입지의 변화로 이런 재개발로 인한 지역 안정화로 이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평가된 지역이 바로 이 강동구입니다. 이 강동구에서도 이 초역세권과 또 더블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이 성내동인데요. 입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호선과 8호선 이 두 개 노선이 지나는 천호역이 이 물건지에서 도보 1분 거리로 정말 초역세권이면서 이 더블 역세권 모두 갖추고 있는 물건이고요. 또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와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이 재개발 사업이 물건지 바로 앞에서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은 기존의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이런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이런 재개발 개발 호재의 수혜를 톡톡히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강동구의 조성이 완료가 되어 있는 이런 첨단 업무단지로 직장인 수요가 이미 풍부한 지역이고요. 여기에 또 조성 예정인 고덕 비지밸리와 또 강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로 인해서 임차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건지에서 이 세 개의 업무단지까지 차량으로 약 10분 내외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임차 수요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물건이 위치한 천호역 일대에는 이 마트와 백화점, 또 영화관과 이런 로데오 거리와 같은 이런 생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천호 한강공원까지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어서 임차인들이 집을 구할 때 이 중요 포인트로 보는 부분들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차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강동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좀 배드타운에 대한 인식이 많았지만 현재 자족도시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다시 한번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 매매를 했을 때 저평가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업무타운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개 도움 주실까요? 네,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이 주변 개발로 인해서 임차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면은 큰 호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강동구 내에서 첨단 업무단지 조성으로 이 강동구가 배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강동구 상일동의 강동 첨단 업무단지는 이미 삼성과 세스코 그리고 나이스홀딩스와 같은 이런 대기업들과 또 그에 따른 하청업체들까지 입주를 완료해서 약 6만여 명의 직장인 수요가 있는 업무단지이고요. 이 강동 첨단 업무단지 바로 옆에 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최종 심의를 통과해서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고시한 상태이고요.
엔지니어링 관련 업체와 R&D 센터가 대규모로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고덕 강일지구의 또 고덕 비즈밸리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최근 청약을 마감하면서 투자와 또 개발의 열기를 띠고 있는데요. 이 고덕 비즈밸리에는 이케아와 호텔 그리고 컨벤션 센터와 관공서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까지 약 150여 개의 기업의 대규모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임차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사업입니다. 다음 개발 호재로는 교통 호재입니다. 먼저 지하철 5호선 연장은 현재 모든 연장 구간이 개통이 되어서 경기도 하남시로부터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이 5호선뿐만 아니라 8호선 연장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8호선 이 종점 구간인 이 암사역부터 남양주 별내역까지 이어지는 연장 사업으로 내년 2023년 8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5호선과 8호선이 연장됨에 따라서 이 5호선과 8호선이 모두 지나는 천호역은 이 남양주와 하남의 이런 빨대 효과로 지하철 연장의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고덕 비즈밸리까지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도 예정에 있고 이 9호선 4단계 연장 현재 전 구간이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인 교통 여건 개선으로 강동구가 동부권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입지적 메리트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만큼이나 많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개발 호재가 있다고 들었는데 또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또 이 강동구에서 진행 중인 개발 호재 중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재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이 천호 성내 일대의 재정비 촉진지구 이 재개발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 집창촌과 또 오래된 빌라 그리고 또 낡은 시장 등으로 이 노후화가 굉장히 심했던 이 천호동과 성내동 일대를 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정말 뉴타운이라는 단어처럼 이렇게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는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구역별로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1200세대 이상 들어오는 천호 1구역의 중흥 S클래스는 현재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또 천호 2구역은 현재 입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내 3구역과 성내 5구역 역시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또 천호 3-2구역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심의를 통과하면서 오세훈 시장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첫 시범 케이스가 되면서 이렇게 재개발이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천호동과 또 성내동에 이 재개발 사업이 물건집 바로 앞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비가 모두 완료가 됐을 시에는 천호동과 성내동의 주거 환경이 깨끗하게 개선이 되어서 이 동반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까지 강동구 내에서 진행 중인 호재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이처럼 향후 업무단지 조성으로 늘어날 임차 수요와 또 교통 호재로 개선될 입지 여건 그리고 천호 재정비 사업으로 이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 이 강남 4구 중 하나로 성장해 나갈 이 강동구 또 강동구 성내동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재개발이 되겠다라고 이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투자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호재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또 9호선 연장까지 정말 한 개만 진행이 되어도 이 부동산 입지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이런 교통 호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집가 상승과 또 인구 유입으로 인한 수요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또 초역세권과 이 더블 역세권을 갖추고 있고 또 주변의 상권과 또 백화점, 마트와 같은 이런 편의시설에 또 한강공원 공세권까지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천호역 일대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즘 소액 투자 물건들이 굉장히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부동산 재료값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건축 원자재부터 또 인건비까지 정말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모두 올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호역 물건처럼 이 초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액 투자를 고려 중이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부담스럽지 않은 투자금으로 한번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볼 분이시라면은 눈여겨 보시고 또 발품 팔아서 임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동구 성내동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해서 미래 가치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강동구 성내동의 이 도시형 생활주택 이 분리형 원룸의 시세가 매매가는 2억 2,500만 원에서 2억 3,500만 원 선이고요. 전세가가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 선으로 전세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실투자금 5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이 강동구 성내동에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 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출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실투자금 6,500에서 8천만 원 예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지역 물건 살펴봤고요. 이 물건에 관해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거나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직접적인 상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5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팀장님께서 소개하실 또 두 번째 물건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1.5룸 오피스텔 보도록 할게요. 요즘 오피스텔도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는데 위치는 5호선 영등포시장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고요. 일단은 시세 같은 경우에는 2억 9천만 원에서 2억 9천5백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직장인들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적다고 이제 유명한데, 자, 그렇다면 팀장님, 우리가 이 지역을 지목해야 될 이유, 포인트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먼저 지하철 5호선이 지나는 영등포 시장역이 물건지에서 도보 5분으로 역세권 주택이고요. 또 비즈니스 중심지인 여의도까지 이 버스 한 정거장 거리인 이 여의도의 배후수지로서 이 직중근접 최적의 입지로 이 직장인 수요가 넘치는 지역입니다. 또 영등포와 이 여의도 임차 수요 중 이 대다수를 1, 2인 소형 가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1.5룸에 대한 수요와 인기가 높아서 소형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물건이 위치한 이 영등포는 2030 서울 플랜에 따른 이 서울 3도심 중 한 축으로서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등포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교통호재도 넘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이지 않는 개발 호재로 인한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미래 가치가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1인 가구, 2인 가구의 밀집도가 높은 영등포구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이에 맞게 이제 1.5룸 오피스텔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오피스텔 입지부터 하나씩 또 살펴볼게요. 네, 최근 굵직굵직한 교통 호재로 나날이 입지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영등포에서 또 주변의 재개발 사업까지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는 이 영등포동의 물건인데요. 먼저 지하철 5호선이 지나는 영등포 시장역이 물건지에서 도보 5분 거리로 이 초역세권 프리미엄을 갖고 있고요. 물건이 위치한 영등포와 또 비즈니스 밀집 지역인 여의도까지 버스 한 정거장 거리입니다. 물건지에서 여의도까지 대략적으로 500m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이 도보로도 이 10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이 직주 근접 최적의 입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등포는 여의도의 배후 수요지로서 여의도 고소득 직장인들의 풍부한 임차 수요를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임차 수요 중 대다수를 1, 2인 소형 가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리형 원룸에 대한 수요와 인기가 높아서 오피스텔 투자 시 중요한 공실 위험이 매우 낮고 또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물건지 바로 앞을 지나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회대로인데요. 이 국회대로가 이 재물포길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서 지하화가 되면서 또 지상은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이 공세권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 입지 자체가 공세권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 개발 사업이 현재 공사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물건지 주변에 뭐 여의도 파크원이라든지 뭐 백화점, 대형 마트와 같은 이런 대형 상권과 또 먹자골목과 같은 생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진 입지로 이런 생활 편의성이 높아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입지적 강점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입지 부분 점수를 준다면은 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미래 가치가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또 워낙에 노후화된 곳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떤 개발 호재가 구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지 이 부분도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이 영등포는 2030 서울 플랜에 따른 이 서울 3도심 중 한 축으로서 이 도시계획 수혜 지역이면서 이 다양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재개발 사업과 또 교통 호재가 가득한 이 영등포구의 개발 호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 뉴타운 사업입니다. 이 영등포 뉴타운은 7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1-4구역이었던 아크로타워는 현재 17억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또 1-3구역이었던 포레나 영등포도 현재 한 13억 원 정도 되는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두 재개발 지역들이 좋은 성과를 내에 따라서 나머지 재개발 구역들도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1-13구역이 관리 처분 인가를 받으면서 이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서 이 재개발 사업, 이 영등포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영등포 뉴타운 재개발 사업지가 이 물건지 1분 거리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뉴타운 사업으로 재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됐을 시에는 기존의 낙후된 빌라와 시장 이미지를 벗고 이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이 개발 호재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 호재 역시 재개발 사업입니다. 영등포역 주변을 재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이 영등포역 주변은 2010년도에 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었으나 이 재개발 사업이 무산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쪽방촌 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 지역의 정비 계획도 다시 수립이 되게 됐습니다. 현재 영등포 쪽방촌과 또 집창촌을 재개발해서 최고 높이 40층 그리고 1,200세대 이상의 이 주상복합 타운을 개발 계획에 있고요. 또 인근에 있는 이 대선제분 공장 부지 역시 재개발 예정으로 이렇게 영등포 내에서 이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교통 호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집 바로 앞에서 진행이 되었던 이 재물포길 지하화 사업입니다. 신월 나들목부터 여의도까지 이 만성 교통 정체 구간이었던 7.6km 구간의 이 재물포길 지하화 사업이 6년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신월 여의 지하도로로 개통을 한 상태입니다. 지하터널 통행으로 예전에는 출퇴근 시간에 거의 1시간이 넘게 걸리던 통행 시간을 10분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인 이런 개발 호재입니다. 신월 여의 지하차도에서 연결되는 또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도 예정에 있는데요. 국회대로 지하화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신월 여의 지하도로와 연결되어서 국회의사당까지 이어지는 국회대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입니다. 신월 IC부터 목동 4단지 또 목동 7단지 사이를 관통하면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도로 상부를 공원화하는 사업인데요. 광장과 정원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로 구성된 도심과 녹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상습 정체 구간으로 악명돋던 두 도로가 모두 지하화가 되면서 통행 시간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의 교통 흐름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또 지역 발전도 가속할 것으로 보이는 개발 호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하철 10호선인 신안산선 사업입니다. 이 신안산선 사업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현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먼저 이렇게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생긴다는 것은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큰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신안산선 사업은 1단계 연장으로 여의도까지 연결된 후에 또 2단계 연장으로 이 서울역까지 연결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1단계 개통 시점, 2단계 착공 시점, 또 2단계 개통까지 각 사업 단계마다 이 기대감으로 인한 이 지속적인 지가 상승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통 호재라는 게 이 부동산의 입지를 크게 바꿀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이 영등포 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과 지하철 10호선 신안산선 공사와 또 서부간선도로도 이미 개통을 완료했고 또 향후 목동선까지도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통 여건 개선으로 인한 이 수익 차익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영등포동의 1.5루 오피스텔로 저희가 개발 호재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고요. 그렇다면 투자자분들께서 이전에 좀 살펴봐야 할 체크 포인트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먼저 여의도와 영등포 임차 수요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 2인 소형 가구가 선호하는 거실과 방 하나로 구성된 1.5룸 구조의 풀옵션 오피스텔이고요.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채광과 또 탁 트인 뷰가 확보가 되는 물건입니다. 여기에 또 독창적인 설계로 실제로 임장을 가보시면은 일대 부동산 중에 이 확연하게 독특한 외관을 뽐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이 서울시 아름다운 건축상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인 만큼 다른 물건들과 차별화된 설계가 돋보이는 물건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첫걸음이 현장 방문입니다. 직접 임장 나와 보셔서 이런 개발 호재와 또 영등포 뉴타운의 진행 상황 그리고 주변 시세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투자에 반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나 매력적인 호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매매가를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가격 분석 도움 주실까요?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분리형 원룸 1.5룸 오피스텔의 시세가 매매가는 2억 9천에서 2억 9천5백만 원 선이고요. 전세가 2억 6천에서 2억 6천5백만 원 선으로 이 전세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실투자금 3천만 원으로 이 영등포동 오피스텔에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선으로 대출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실투자금 1억 2천5백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예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투자 금액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팀장님을 통해서 오늘 두 지역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두 지역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되고요. 또 직접적으로 위버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고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9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부터 오셔서 미리 자리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94 무료로 예약 도움 드리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두 지역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액을 투자해서 고액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개인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1억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비법은 뭐가 있을까 하는 이러한 고민들까지도 전문가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담 꼼꼼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역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 부동산 고민까지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해결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94 그냥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무료입니다. 문자만 100원 나가요. 샵 3989번 바쁘신 분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분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부동산 온에어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